여당 상황이 주말 사이에 가장 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내용 때문이죠. 경선 연기 어떻게 할 것이냐. 경향신문에서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이면 결정이 된다. 원래 그러기로 했었는데 결정을 아직까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내일 개파 명운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의원총회가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명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계에서는 의총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맞섰었죠.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총 열기로 하셨습니까? 주말 사이에 대선 후보자들이랑 말씀을 나눠보셨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본회의가 끝난 시점이나 적정 시점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총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경선 일정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유기찬 변호사님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는 쪽과 원칙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이게 한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반반, 그래서 뭐 최고위원회 지도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사실은 표결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마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냥 예정대로 가는 걸 예. 원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의원총회에서 표결해서 결정하자 이러면 쉬울 텐데 그걸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66명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했지만 사실 그 66명이 그칠 것이 아니고 당내 의원의 성향을 분석을 보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 결정하기는. 그래서 아마 요식행위로 의원총회에 찬반 토론을 거친 이후에 결정을 할 것인데 예.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 이거를 인정하지 용인하지 않으면 이걸 당무위원회 결정해가지고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1위로 가고 있는데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 자체도 사실은 이전에 냈던 명분과 달라요. 이전에는 왜 9월 달에 하게 됐냐면 정기국회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국감 있고 정기국회 충실화를 위해서 미리 뽑아놓자. 이렇게 명분을 내걸고 국회 정상화를 내걸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흥행을 위주로 한다. 흥행이란 것은 민주당의 이익 아니겠어요? 근데 국회 정상화는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흥행은 성공하되 표를 잃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명분 면에서 이재명 지사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말은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주자별로 유불리 아니겠어요? 그런 당내의 문제 갖고 국회 정기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이전에 내세웠던 명분을 그걸 되엎을 수 있겠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신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물론 이게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금 흘러가는 주말 사이인 거 보면 의총을 열어서 일단 의견 수렴이라는 명분은 찾고 결정은 최고위에서 그냥 예정대로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을. 지금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뭐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의총 사안이 아니다. 이건 당의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주자가 지금 9명이 된 건데 예. 9명이 합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특히 강한 대선 주자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당 대표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의총에서는 투표나 표결이나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결국은 의총에서 난상 토론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로 가고 있고요. 내일 의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내일 이후에 어느 시점에 결국은 그렇게 갈 거고 지금 최고로 송 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당원 당규의 원칙을 버릴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 압박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송 대표의 생각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66명이 의총을 요구했잖아요. 예. 주말 사이에 숫자가 지금 늘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그래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총을 요구하고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주변의 얘기인데 최문순 강원지사에게도 23일인가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예정대로 치르는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요. 대선 주자들과도 통화하고 회동도 하면서 경선 연기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윤경호 의원님, 만약에 이게 경선 연기하는 연기하자는 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좀 후유증이 좀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정을 못 할 거요.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표결을 해서 다수가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행대로 간다. 이거는 결정은 아닌 거죠. 그걸 뒤집어야 결정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까 뭐 다른 패널들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단지 흥행을 위해서 좀 늦추자. 이거는 아마 대외적인 명분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예. 아마 더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특정한 세력이 반대를 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9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박용진, 추미애 이 두 분도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쪽이라고 입장 표명을 한 걸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논의는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민주당이 불리하구나. 지금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지금 뭔가 다른 그렇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게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야,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룰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비춰지면 김부터 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 논의는 가능한 빨리 매듭 짓고 결정이 되면 모두 다 그냥 따라가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해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신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굉장히 의원들이 의총 요구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새가 좀 불리게 된다면 최경철 의원님 글쎄요. 후보 간의 이런 경선 룰, 뭐 시기 등에서 늘 그런 갈등이 있어 왔는데 예년 대선과 비교하면 지금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그게 좀 정도가 심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과연 우리 식구 맞느냐. 결국 이 사람은 우리 식구가 아닐 수도 있다. 굴러온 돌이다. 결국 이 당의 적장자 그리고 주 세력은 누구냐, 정체성은 어떻냐,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는 인사인가,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닥칠 폭풍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바꿔볼까? 그렇다면 이 판을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도를 한번 바꿨을 때 닥쳐올 폭풍우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제도를 바꿔서 원래 공천하면 안 되는데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뭐 대통령 표현대로 죽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돌파구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전부 다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이번에 한번 수용해보면 어떠세요? 이것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제도를 바꾸기는 힘들다. 그 뒤에 다가올 후폭풍이 또 너무나 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당이 빗발친 공격을 할 수 있다. 왜 꼬투리를 잡힙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재명 지사를 아직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하기엔 좀 마음의 준비 이거 좀 안 돼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이제 친문들에 대해서 구애를 지금 각 주자들이 다 하고 있고요. 네. 뭐 특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하게 아예 뭐 슬로건까지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가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도 지금 현재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물어보니까 이건 뭐 하면서 얼버무리고 MMO 화법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친문의 신경을 거스리는 현안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눈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친문들이 아직 이재명 지사한테 마음을 다 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읽히는 거고요. 또 당 한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또 뭐 옛날에 NGO 활동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전력 때문에 과연 불안한 후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이제 경선 연기론하고 겉에 포장은 경선 연기론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면에 예. 수면 밑에 흐르는 어떤 한 기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선 연기론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코로나, 그 두 번째는 이준석의 어떤 파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등등 여러 야권의 후보들이 지금 운집하고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선판이 여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압도적인 1위 후보로 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부에 흐르는 기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기사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선 연기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국일보에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과거 결과는 그때마다 달랐다. 역대 사례로 본 180일의 정치학이라는 가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원대로 선출 후에 아주 오랫동안 좀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18대 대선 때는 경선을 미뤘었는데 오히려 패하기도 했었습니다. 흥행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보면은 딱 늘린다고 해가지고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가지고 승리로 유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당에 유리한 결과를 항상 도출을 시키지는 않는다. 연기하는 것이 이런 취지의 기사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워낙 지지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근데 여타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6명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6명 안에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일단 1차 컷오프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선에서 보면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 1, 2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아직까지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진 시간만 있다면 나중에 여타 후보들의 지지층이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반이재명 정서에 편승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예. 여타 후보들의 지지율 사이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지만 만약에 결선에 올라가시는 분이 이런 여러 갈래인 지지층을 흡수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본 경선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 아마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